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오늘은 제 12강이 되겠습니다. 펑크 두 번째 시간인데요. 주차로는 지금 이제 13주차가 될 것 같고요. 이제 이후에 디스코라는 장르를 하고 나면 15주차에는 두 번째 진단 평가를 하게 되면 이번 학기가 이제 끝나게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과제로 지난 강의부터 약간 정리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내용을 요약해라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이번 강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이후에 이제 디스코까지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이제 시험 준비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시험 전에 간단한 영상으로 또 시험에 대한 소개를 하겠지만 지난 온라인 그 진단평가 일하고 똑같이 거의 실시간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그러나 역시 오픈북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강의마다 첨부하는 이 파워포인트 파일을 잘 다운받아 갖고 계시다가 시험 이제 내용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거를 기준으로 공부를 좀 해서 또 실시간으로 또 오픈북 개념으로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가면서 답을 잘 써주시면 다 잘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펑크 두 번째 아티스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제 제임스 브라운과 그다음에 그 피펑크, 네, 그 조지 클린턴이 주축이 된 그 팔리어먼트, 그다음에 펑카델릭 그 두 아티스트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세 번째로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이라고 이제 하는 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시작된 연도 보시면 1966년부터 83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2012년까지도 공연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팀인데요. 원래 이제 이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던 전체 멤버가 하나도 변하지 않고 진행됐었던 시점은 83년도 정도까지를 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연도를 잘랐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은 최초의 흑백, 그러니까 흑인과 백인이 한 밴드 안에 존재하는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또 남녀가 혼성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이 이름에서도 보이지만 이제 같은 형제로 형제 남매로 구성된 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위키피디아에서 이제 가져온 사진인데 맨 뒤에 노란색 옷 입고 있는 분이 있다가 좀 자세히 얘기할 그 레리 그레함이라는 이제 베이시스트고요. 그 다음에 요 맨 앞에 있는 분이 바로 리더이자 가장 주축 멤버가 되는 슬라이 스톤이 되겠습니다. 네, 원래 이름은 이제 실베스터인데 슬라이 스톤이라는 이름으로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로즈 스톤, 네, 흑인이죠. 근데 이제 머리에 이렇게 항상 색깔, 뭐 금발일 수도 있고 이런 약간 은발일 수도 있는 이런 가발을 쓰고 이제 나오는 가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어떤 이제 멤버들 외에 여기 트럼펫터나 색소폰 연주자들이 다 이렇게 있고요. 또 드러머가 있는데 여기 색소폰 연주자와 드러머를 보시면 이제 백인이에요. 그리고 여기 하나 빼먹은 사람이 프레디 스톤이라고 또 이제 기타 치고 노래하는, 그래서 이렇게 세 명이 이제 같은 형제가 남매가 되겠습니다. 남매가. 그리고 다른 멤버들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 샌프란시스코라는 지역은 미국에서도 가장 어떤 소수민족이나 또는 인종에 대한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게 좀 가장 적은 그런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실제로 거기 출신의 이제 음악도 중요한 게 바로 지난 시간에 그 펑카델릭에서도 말씀드렸던 그 사이케델릭 락이라는, 소위 사이케델릭이라는 그런 락 장르가 발생지가 또 샌프란시스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의 음악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소울 펑크라고 얘기하지만 또 그 안에는 그 사이케델릭 락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소울 이런 식의 말들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그 사이케델릭하다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 있는 단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미국 팝 음악 역사상 최초의, 네, 물론 이제 빅밴드에서 베니 굿맨이나 또는 그런 재즈 오케스트라나 이런 데서 흑인과 백인이 한 팀으로 구성된 경우가 있었지만, 이런 팝 음악 이런 어떤 노래가 중심이 되고 하나의 팀으로서 계속 이제 연주를 하는 이런 밴드에서는 최초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흑인과 백인이 한 팀에. 그리고
남매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여기 여자 트럼펫터 이제 보컬인 멤버가 있듯이 남녀가 또 혼성이 같은 팀에 있었던 것도 거의 최초의 형태였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레리 그레함이라는 베이시스트, 제가 저번에도 처음에 펑크 아티스트를 한번 얘기할 때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슬래핑이라는 슬랩 베이스, 그 엄지손가락으로 덤핑이라고 그러는데, 그 엄지손가락으로 줄을 이렇게 때리듯이 치고 또 그 다른 손가락으로 줄을 뜯어내듯이 연주하는 그런 슬랩 베이스 연주의 최초의 슬랩 베이스 연주자다 이렇게 얘기되는 사람입니다. 잠깐 그 레리 그레함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자기의 베이스 스타일이 어떻게 형성됐는가를 설명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잠깐 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네, 이분은 이제 원래 블루스 밴드를 하고 있었는데, 그 멤버 중에 이제 드러머가 좀 나이가 많아서 그 드러머가 이제 할 수 없이 그만두게 되는 바람에 사운드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본인이 드럼의 어떤 킥 드럼과 스네어 드럼의 패턴을 같이 연주를 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 그분의 설명과 함께 연주를 좀 보겠습니다. Be fixed. So I ended up keeping the bass, and then when we ended up without the drummer, I started thumping to make up for not having a bass drum. Right? Okay, so that kind of made it for the bass drum. But now the snare drum thing, I had to compensate for that too. So I did a little thumping and plucking there. Every day I have them blues and things like that, you know. And so this went on for a while, and it was interesting. There was this lady that used to listen to my mother and I all the time. 네. She used to come in the club.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방금 이제 그렇게 자기가 덤핑, 엄지로 튕기는, 그 다음에 플러킹, 이렇게 뜯어내는 그런 식으로 킥 드럼과 스네어 드럼을 이제 연주하는 형태로 이제 밴드를 꾸려 나갈 때 본인의 연주를 본 어떤 팬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 슬라이 스톤이라는 DJ가 있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작곡가이자 DJ였는데 그 사람이 지금 밴드를 구성하려고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같이 해봐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같이 그런 계기가 돼서 슬라이 스톤 이 사람이 연주를 보고 자기가 추구하려는 그 펑크라는 음악에 딱 맞는다. 그래서 이제 같이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이라는 팀을 구성하게 되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분의 또 추가적인 모습을 약간 보겠습니다. And so she was also at the same time a fan of this young man who was a disc jockey on KSOL in San Francisco. His name was Sly Stone. So she found out he was going to start a band, right? And so she said, you got to go down and hear this bass player. His name is Larry Graham. Go check him out because you might want him in your band. So he did. He came in. He liked what I was doing. Asked me to start playing in his group. Got the name Sly and the Family Stone. Went in the studio. And the first thing we did is a little something like this. Dance to the music. Dance to the music. Dance to the music. Dance to the music. At the bottom. 네, 여기까지. So that the dance. 네. 뭐 노래도 이분 아주 잘하고요. 그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은 또 같이 다 노래를 코러스도 하고 메인 보컬도 뭐 겸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 되겠습니다. 멤버 전체가. 그리고 방금 이분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 뭐 말 자체가 거의 뭐 랩 듣는 것 같은 아주 리드미컬한 굉장히 경쾌한 스타일의 성격을 가지신 연주자이자 또 뮤지션입니다. 그래서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의 내용으로 다시 한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방금 이제 영상에 가려져서 안 보였던 이 부분에 바로 주 멤버들, 네, 이 모두 리드 보컬이자 서브 보컬인데, 제가 이분들 라이브를 다 찾아봤는데 거의 뭐 드러머하고 요 알토 색소폰 연주자만 빼고는 다 노래를 돌아가면서 하고요. 또 화음도 같이 넣고 그렇게 합니다. 일단은 멤버 구성 자체가 이렇게 흑백 인종과 또는 성별을 다 초월해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추구하는 음악적 컬러는 즐거움이에요, 즐거움. 따라서 어떤 갈등이나 뭐 누가 더 낫다 뭐 이런 부분보다 음악적 화합과 즐거움을 추구했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에너지로서 이 슬라이 앤드 패밀리 스톤 음악이 굉장히 또 상업적으로도 각광을 받게 되는 이제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는데 흑인 음악은 이 슬라이 앤드 패밀리 스톤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레리 그램도 그렇고요, 다 다른 어떤 또 이 밴드로 가다가 서로 약간의 이제 뭐 의견차가 있어서 또 다른 밴드를 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아티스트에 대한 연주나 또 그런 어떤 작업에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일단 대표적인 곡들을 좀 또 들어볼 것 같은데요. 방금 그 레리 그레함이 혼자 이제 어떤 예전에 그 사연을 얘기하면서 그 댄스 투 뮤직이라는 곡을 불렀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실 거고요. 또 땡큐라는 가장 또 대표적인 곡입니다, 이 팀의. 그래서 거기서도 또 레리 그레함의 어떤 리프가 아주 딱 그 한번 들으면 기억될 만한 그런 이제 베이스 리프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좀 재밌게 어떻게 읽어야 할지 모를 말이죠. 네, 1969년 나온 노래인데 실제적으로 Thank you for letting me be myself again 이란 말을 뭐 이렇게 이상하게 그냥 소리 나는 대로 막 배우는 것처럼 이렇게 말장난으로 이렇게 쓴 부분 좀 독특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보시면 1969년도에 스탠드라는 앨범을 발표하는데 그 앨범의 수록곡 중에 I Want to Take You Higher라고 굉장히 유명한 곡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곡은 국내 그 가수 인순이 씨가 그 하이어라는 제목으로 리메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래퍼와 같이 하는 거를 혹시 들어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이런 거의 멤버를 결성하고 몇 년 만에 앨범을 내서 바로 성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모습 때문에 나중에 69년도에 이제 그 가장 큰 음악적인 하나의 이벤트가 되는 우드스탁에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다른 연주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실 영상은 그 에드 설리번이라는 그 진행자가 진행하는 에드 설리번 쇼의 그 라이브 실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The first funk family of San Francisco blurred the line between black and white. They lived by the philosophy that everyone was a simple, everyday person. At 4 years old, Sylvester Stewart was already recording with his first family band. Years later, Sylvester, along with sister Rosie and brother Fred, formed the San Fran funk sensation Sly and the Family Stone. The band broke through in 1968 with the title track from their album Dance to the Music. And on December 28th of that year, Sly and the Family Stone performed for the Ed Sullivan audience. Now here for the youngsters who undoubtedly by now are oldsters is Sly and the Family Stone. Don't hate the black, don't hate the white. If you get bitten, just hate the bite. Different strokes for different folks. We got to live together. I am everyday Yeah!
네, 지금 들으신 사운드가 바로 그 사이키델릭한 부분이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또 전체 mem버가 다 보컬에 참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네, 보셨을 겁니다. 또 다른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네, 이들의 가장 상업적으로 또 성공하게 된 그런 곡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말장난 같은 게 있는 땡큐라는 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멤버들의 모습이 좀 많이 변했죠. 네. 훨씬 더 사이키델릭해졌다고 할까요? 옷차림이나 뭐 이런 안경이나 또 그 다음에 또 아까 그 가발이나, 네.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임스 브라운이나 그런 음악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훨씬 더 훅이 강조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노래 송품이 아주 길지도 않고요. 반복이 되게 많고요. 그 송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심플하고, 그래서 별로 들을 게 없다 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래가 더 상업적으로 더 기억에 바로 남게 되고 또 히트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하게도 이제 제임스 브라운이나 또는 펑카델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식으로 프로젝트성이나 아니면 어떤 가수 뒤에 백밴드 같은 느낌이었다면, 이렇게 전체가 하나의 구성 멤버 전체가 이렇게 하나의 밴드로서 어떤 사람이 바뀌기가 좀 어려운 세션이 아니라 하나의 밴드 멤버로서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또 어떻게 보면 형제이기 때문에 남매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멤버가 거의 변화 없이 쭉 갈 수 있었던 것도 또 그런 이유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인순이 씨가 리메이크한 곡도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들어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69년에 굉장히 한마디 인기를 얻으면서 또 이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로 좋은 일도 있었지만 또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굴레 같은 또 약물 중독 때문에 또 많은 또 문제들이 생깁니다, 나중에. 어쨌든 이 슬라이 앤 더 패밀리 스톤 음악을 들어봤고요. 또 다른 팀의 음악으로 한번 또 다른 스타일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두 번째 이번 강의 두 번째 아티스트로 쿨 앤 더 갱이라는 팀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저번에도 제가 과제에서 이제 쿨이라는 이름이 예명으로 쓰인 그 아티스트가 있었죠. 그리고 여기 갱이라는 표현은 이제 여러 명, 뭐 군중 그런 뜻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의미는 아닐 수 있어요, 갱이라는 뜻이. 근데 이 갱이라는 말을 참 즐겨 썼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뭐 갱스터 랩이나 이런 데서 쓰이지만 어떤 모임, 밴드 그런 이름처럼 갱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64년도부터 시작된 팀이고요. 이 사진은 비교적 최근의 모습이라 멤버들이 많이 바뀌어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뉴저지 출신의 이제 팝 펑크 밴드로 분류가 되고요. 특히나 이제 이 그러니까 팝 펑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팝적인 요소들이 나중에 이제 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주축 멤버로서 그 로버트 벨 베이스, 그다음에 로날드 벨 색소폰, 이렇게 두 형제를 중심으로 결성된 재즈 밴드였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쿨이라는 예명으로 이 로버트 벨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여기 K로 바꿔서 하는 부분도 되게 흑인 스타일의 어떤 말을 좀 가지고 바꾸는 이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재밌게도 이제 이 형제 아버지가 그 권투 선수였어요. 권투 선수. 그래서 권투 그 한마디로 그 체육관을 운영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체육관에 뭐 마일즈 데이비스가 와서 권투를 배우고 싶어서 와서 그 이제 교류를 하게 됩니다. 마일즈 데이비스가. 그리고 또 같은 교류를 했던 사람 중에
그 텔로니우스 몽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몽크하고 같이 뭐 합주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즈 밴드였어요. 근데 특히나 관악 편곡이 아주 그 JB 혼즈 이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팀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스타일은 역시 소울 펑크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은. 근데 이제 재즈 밴드였다는 얘기는 연주 중심의 음악을 했던 거죠. 근데 이후에 1979년도에 제임스 테일러라는 가수, 줄여서 JT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 사람을 영입함으로써 스타일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보컬 위주의 팝 펑크 밴드가 되고요. 따라서 이제 그 여러분들 다 아실 만한 소위 뭐 얼스 윈드 앤 파이어나 그런 컬러의 음악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기 클레이 스미스라는 기타리스트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이따가 또 어떤 설명드리겠지만 한마디로 이때가 되면 아까 슬라이 앤드 패밀리 스톤까지 약간 그래도 거친 모습들이 거의 정리가 되고 완벽한 지금 펑크 사운드의 편곡적으로는 완벽한 연주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특히 이 클레이 스미스의 리듬 기타는 소위 펑크 기타 하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연주된다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 특징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이 팝펑크가 되면서 사운드적으로 브라스 편곡도 훨씬 세련돼지고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보컬 하모니도 아주 강조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이 나중에 1970년대 그 말 정도에 등장하는 디스코라는 또 다른 장르로 변하게 되는데요. 그 디스코 장르의 탄생에도 영향을 주고 사실 그때가 되면 이제 디스코를 하는 밴드가 또 되는 것입니다. 이분들의 이제 앨범 중에 약간 그래도 초창기 소울 펑크 재즈 스타일도 보여지는 앨범 중에 이제 와일드 앤 피스풀이라는 앨범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곡을 들어보겠습니다. 제목은 이제 정글 북이라는 곡인데요. 네, 바로 그들의 앨범 자켓이고요. 와일드 앤 피스풀. 네, 그 정글 북이라는 곡을 이제 들어보실 텐데 이 곡은 물론 79년에 나와서 비교적 최근에 이제 음악이긴 하지만 펑크가 65년 정도에 이제 생성됐다고 했을 때 벌써 10년이 지난 그런 곡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90년대에 나온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타란티노 감독이라는 사람의 그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처음에 이 노래가 딱 오프닝 되는 그 장면에 쓰이면서 다시 한번 이 쿨앤덕의 인기가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정글 북이.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반복적인 이제 음악이 되겠습니다. 근데 혹시 이 곡을 들어보셨다면 아마 그 영화를 보셨던 분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의 사운드가 변하게 되는 것이죠. 방금 이제 아까 클레이 스미스의 기타를 들어보셨다면 또는 그런 사운드를 들어보셨다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사실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제 그러한 부분과 아까 그런 어떤 사운드 전체적인 특징이 바로 이제 소울 펑크적인 특징이 되고요. 나중에 이런 레드 핫 칠리 페퍼스라는 그 유명한 팀이 있죠. 그런 펑크 락 밴드의 사운드에도 영향을 많이 주었습니다. 참고로 이 레드 핫 칠리 페퍼스는 정말 유명한 팀인데요. 이 팀의 그 두 번째 앨범을 프로듀싱한 사람은 바로 그 조지 클린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어떤 펑크락적인 사운드 그런 것들의 프로듀서로서도 그 조지 클린턴이나 또는 이런 쿨앤더갱의 뭐 로버트 쿨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른 앨범에도 많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지금 들으신 어떤 이런 굉장히 리드미컬하고 반복적인 리프가 강조되는
또는 브라스 파트가 그렇게 강조되는 음악들이 나중에 이제 애시드 재즈라는 이름으로 또 약간 이름이 바뀌면서 재즈의 한 장르가 되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런 소울 펑크라는 장르가 70년대 말이 되면서는 상대적으로 좀 한 10년 정도 흐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다른 디스코라는 장르도 나오고 또 그런 보컬이 강조되는 음악이 더 인기가 있다 보니 약간 인기가 내려가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때 이 JT 테일러, 제임스 테일러라는 사람도 들어왔지만, 또 그 당시에 이제 발명된 악기가 바로 신디사이저라는 거죠. 그래서 뭐 야마라는 회사의 DX7이나 또는 뭐 이런 페이저라는 기타 이펙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 훨씬 더 모던한 사운드로 이제 발전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제 메인 보컬과 서브 보컬들의 하모니, 그리고 특징적으로 거기서 이제 이 남자 보컬의 하모니가 특히 남자의 가성으로 팔세토라고 하는데 이제 가성으로 부르는 그런 이제 아주 높은 음을 부르는 그런 이제 하모니 보컬들이 또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이 나중에 이제 전형적으로 이제 디스코라는 장르 하나의 사운드의 특징이 되고요. 그런 느낌이 이제 가미된 다른 앨범들의 사운드는 음악 소리만 한번 좀 쭉 들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표곡으로 이 제이티 테일러가 들어간 이후에 Ladies Night이라는 곡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바로 Celebration이라는 곡이 있고, 그 다음 심지어 80년대에는 완전히 이건 뭐 이런 펑크 밴드의 느낌은 거의 사라지는 R&B 밴드 같은 그런 이제 팀이 됩니다. 보컬 위주의 완전히. 체리쉬라는 곡이 있습니다. 어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운드만 조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adies Night입니다. 네, 이제 들어보시면 아마 요새 어떤 레트로한 느낌도 들리실 수 있을 거예요. 네, Ladies Night. 네, 여기까지. 네, 훨씬 보컬 멜로디나 보컬의 어떤 테크닉이나 사운드적으로 훨씬 모던해졌다는 걸 느끼실 거고요. 뭐 국내에서도 이런 사운드를 차용한 어떤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뭐 초창기라기보다 이제 박진영이 어떤 이제 음악을 할 때 이런 식의 사운드를 썼다거나, 그리고 또 뭐 UV라고 약간 재미도 추구하는 그런 이제 프로젝트성의 그 팀, 그분들의 음악도 이런 어떤 약간 올드한 시대의 음악적인 사운드를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셀러브레이션이 80년대가 되면 이제 훨씬 사운드 세련되지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셀러브레이션 듣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어떤 기타의 사운드나 또는 하모니 또는 뒤에 있는 어떤 연주들이 80년대가 되면 이제 정말 정돈이 돼서요. 지금도 이런 사운드를 내기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자, 끝으로 체리시라는 곡 들어보시면 되게 사뭇 다르다 그런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네, 체리시라는 곡도 들어보실 텐데 이제 제 영상을 못 보여드린 이유가 이게 다 이제 오피셜 사이트에 있는 음원들이라 다 저작권 문제 때문에 자, 그걸 들어보시면 이제 뮤직비디오도 아주 세련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유튜브에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take a walk together near the ocean shore, hand in hand, you and I. Let's cherish every moment we have been given, for time is passing by. I often pray before I lay down by your side. If you receive your calling before I awake, could I make it through the night? Cherish the love we have. We should cherish the life we live. Oh, cherish the love, cherish the love, cherish the love. The world is always 네, 여기까지. changing. 네, 들으시면 거의 뭐 연주 음악이라고는 느껴지지 않죠. 아까 그 와일드 앤 피스풀의 정글 부기 79년부터 불과 6년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 완전히 사운드가 바뀝니다. 80년대는. 그리고 어떤 프로덕션 자체로 바뀌어서 여러분들 이거 유튜브에서 뮤직비디오 보시면 이 당시에 유행했던 뭐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배우가 직접 되고요. 또 완전히 그 영화처럼 찍는 스토리가 있는 이제 그런 식의 뮤직비디오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새는 오히려 이런 뮤직비디오가 없어요. 자, 이렇게 사운드가 쿨앤더 경 변해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여기 오늘 다루지 않는 얼스 윈드 앤 파이어나 이런 팀들처럼 결국 디스코라는 장르를 하게 되는 이 70년대 말에서 80년대 초 이때가 가장 정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팀은 좀 이제 컬러가 다른 팀입니다. 팀 이름은 더 매터스가 되겠습니다. 65년도부터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일단은 이분들의 음악 특징은 아까 뭐 소울 펑크나 그런 쪽의 시작하고 조금 다르게 세컨드 라인 뉴올리안즈 펑크라는 이제 어떤 장르의 이름 같지가 않아 보이죠. 근데 세컨드 라인 뉴올리안즈 펑크라는 그런 장르의 음악을 하는 분들입니다. 뉴올리안즈 지역에서 처음에 이제 4인조로 결성이 됐는데 연주 펑크 밴드였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제임스 브라운이 60년대 중반부터 이제 소위 펑크의 뭐 아버지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펑크라는 음악을 만들었지만 약간 거기에 가려져 있지만 이제 이분들은 보컬 밴드가 전문적인 보컬 밴드라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연주적으로는 가장 완벽한 연주, 펑크의 어떤 틀을 만들어내는 연주에 있어서 그런 그루브의 정교함은 최고라고 평가받는 팀입니다. 연주를 주로 들으시는 이제 펑크 쪽에서 그런 들으시는 분들은 또 매터스를 아마 아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앨범 자켓의 어떤 모습인데요. 이렇게 4인조로 되어 있고요. 키보드, 기타, 베이스랑 이렇게 4인조. 일단 그 세컨드 라인이라는 용어 자체가 뉴올리안즈 지역에서 어떤 이제 의미가 있냐면 이 흑인들 특히 뉴올리안즈 지역에서는 이 흑인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으면 그 사람들을 그 이제 묻으러 갈 때 장례식을 할 때 브라스 밴드라는 어떤 이제 음악을 연주하면서 이렇게 쭉쭉 이제 걸어갑니다. 그러면서 묘지까지 가서 그 사람을 이제 무덤에 묻고 나면 다시 돌아오면서 음악을 연주하는데 어떤 식이냐면 이제 묻으러 갈 때는 슬픈 음악을 연주하고 느리고 묻고 돌아오면 막 즐겁게 경쾌한 펑키한 음악을 연주하면서 옵니다. 그래서 흑인들의 어떤 이제 그 장래에 대한 그 가치관이 힘들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이제 죽어서 편안해졌다. 이제 그래서 그거를 축복한다. 뭐 그런 어떤 철학 때문에 이런 장르 풍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례식 행렬에서 첫 줄에는 가족들이 같이 가고요. 그 뒤에는 그 가족은 아니지만 이제 그런 행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따라가는데 그거를 이제 세컨드 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앞줄, 퍼스트 라인, 두 번째 줄을 세컨드 라인. 그래서 그 세컨드 라인에서 연주하는 음악이 바로 아까 그렇게 돌아올 때 경쾌한 음악을 연주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통칭 그거를 세컨드 라인이라고 부르게 되면 이런 음악 장르다 이렇게 알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는 이제 이런 장르의 풍습은 아예 없어졌지만 그래도 뉴올리언즈 지역에 그 프렌치 쿼터라고 제가 이 강의 맨 처음부터 그 재즈 발생지 그 프렌치 쿼터라는 그 어떤 그 지역의 건물 모양도 제가 보여줬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이제 마디그라라는 1년에 한 번 하는 아주 큰 축제가 있습니다. 그 마디그라의 관광 상품으로서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그 재즈 퓨네럴, 그러니까 재즈 장례식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모습을 찍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네, 리버스 브라스 밴드 들어보시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어떻게 보면 사뭇 이해가 좀 안 가는 그런 정서가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죽었는데 이렇게 막 흥겨운 음악을 한다는 것이. 근데 하여튼 저런 풍습이 있었던 것을 저렇게 재현해서 여러분들 영상을 좀 보셨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바로 그 프랑스 풍의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프렌치 쿼터라는 곳은 이제 다 그때 기억나시겠지만 뉴올리언즈라는 지역이 원래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건물이 있고요. 참고로 이 지역이 2000년대 초반인가에 그 엄청난 홍수가 일어나서 다 완전히 끝까지 잠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시 지금 이 모습을 재건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또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요 더 매터스 이제 멤버들 잠깐 보시면 65년도에 아트 네빌 키보드이자 보컬리스트고요. 그다음에 리오 노센텔리 기타리스트고, 이분 기타리스트 아주 엄청난 기타리스트입니다. 그다음에 조지 포터 주니어 베이스, 그다음에 지카브라는 어떤 특이한 예명으로 불리는 조셉 모델리스트 해서 드럼 4인조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주곡 앨범을 냈을 때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후에 이 퍼커셔니스트의 보컬인 또 아트 네빌의 이제 같은 형제인 시릴 네빌이 참여하면서 또 보컬이 강조된 음악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이 70년대 말에는 또 이런 곡들을 연주하다가 이 아트와 시릴 형제가 또 다른 형제인 아론 네빌이라고 아주 또 특이한 보컬리스트인데요. 이렇게 이런 형제들로 주축이 된 더 네빌 브라더스라는 팀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팀은 아까 마치 쿨앤더갱이 나중에 70년대 말 80년대 중반에 그런 R&B 팀으로 약간 팝펑크의 모습을 떴듯이 완전히 보컬 위주의 팀으로 팝적인 밴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이 기타리스트가 따로 다시 더 펑키 미터스라는 이름으로 다시 팀을 구성해서 80년대 말에 다시 하지만 약간 예전의 모습은 아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초창기 모습인 그 대표적인 곡 중에 이 곡 많이 아실 거예요. CC 스트럿, 그 다음에 펑키 미라클이라는 곡을 각각 조금씩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그 매터스의 CC 스트럿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사실 연주를 직접 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은 드럼 패턴이나 좀 저런 사운드의 어떤 합들이 굉장히 펑키함의 정말 진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게 이제 첫 번째 이들의 앨범에 있던 곡이라면 두 번째 앨범, 지금 여기 자켓이 있는데요. 요 앨범에 펑키 미라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펑키 미라클 들어볼 텐데요. 이들의 곡들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그래서 한 2분 30초 정도 되는 곡이네요. 네, 적당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한 1분 정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들어보시면 그 세컨드 라인 이런 장르로 불리는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 브라스 밴드 그리고 방금 들어보신 두 곡으로서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고요. 방금 이런 악기 구성들 처음에 우리가 재즈 역사 쭉 지나오면서 또는 이제 R&B 그리고 하드밥 또 그런 데서 특징적인 악기인 이런 해먼드 오르간 소리 또 그리고 기타, 드럼, 베이스 또는 이런 악기들의 약간의 트레이드 뭐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이 강의에서의 어떤 모습들이 쭉 보여지기도 하고요. 또 펑크라는 장르가 구별이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연주할 것 같은 어떤 퓨전 재즈의 모습에서도 보여질 수 있는 사운드들이 이때부터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60년대 중반부터. 그래서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는 많이 사라지게 되는 또 색깔이 되지만 지금 일부나마 소위 애시드 재즈나 이런 식의 음악을 하는 분들은 여전히 이런 사운드를 추구하고 이런 연주 스타일과 이런 악기의 톤으로 연주를 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팀을 좀 주로 살펴봤고요. 여기에 이제 연관 아티스트들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R&B부터 시작돼서 거기에서 이제 펑크라는 음악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물론 이전에 소울이라는 스타일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런 음악을 기반해서 또 다른 장르로 발전되는 여러 밴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중간에 잠깐 말씀드린 그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얼스 윈드 앤 파이어라는 팀이 있고요. 69년에 이제 결성이 됐습니다. 모리스 화이트라는 이제 보컬리스트, 프로듀서가 중심이 됐고요. 주로 이들의 곡들은 이제 디스코에서 많이 다룰 예정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분들의 곡들, 여러분들 많이 아실 만한 뭐 September 이런 곡들 비롯해서 들어보실 거고요. 또 Earth, Wind and Fire만의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네 팀을 제가 나열해 봤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런 거 보시면 KC and Sunshine Band, 펑크와 디스코, 그 다음에 AWB라고 이렇게 약자로 주로 얘기하는데요. 이제 어떤 이름이냐면 Average White Band입니다. 말 그대로 얘기하면 보통 백인들의 팀, 전 멤버가 다 백인이에요. 연주만 하는 퓨전 팝펑크 팀입니다. 이분들 곡 중에 Pick Up the Pieces라는 곡이 있는데 들어보시면 아마 딱 아실 만한 곡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Wild Cherry라는 또 락 밴드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음악은 이제 펑크로 하게 되겠습니다. 역시 이분들의 Play That Funky Music이라는 곡은 들으면 바로 아실 노래입니다. 또 이분은 이제 솔로
가수이자 또는 재즈 밴드 리더인데 해리 코닉 주니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 또 스타일은 마치 아까 이 앞에서 더 매터스의 음악 같이 그 뉴올리안즈 스타일의 펑키한 음악을 하는 팝 가수입니다. 물론 재즈 가수이기도 하고요. 또 이분은 또 동시에 영화 배우이기도 합니다. 이 네 팀을 이렇게 묶은 것은 주 멤버가 거의 전원 다 백인이에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결국에는 흑인들의 음악에 영향을 받아서 펑크 음악과 또 다른 스타일의 어떤 음악으로 발전이 됩니다. 잠깐 하나의 곡만 들어볼까요? 한두 곡 잠깐 앞부분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에버리지 화이트 밴드의 Pick Up the Pieces 앞부분만 들으셔도 딱 아실 바로 그 곡입니다. 네, 여기까지. 네, 이 곡을 아마 대부분 아시지 않을까 해서 들려드렸고요. 또 다른 화이트 체리의 플레이 더 펑키 뮤직 한번 듣겠습니다. 네, 제가 에버리지 화이트랑 섞여서 와일드 체리인데 화이트 체리가 했네요. 네, 와일드 체리의 플레이 더 펑키 뮤직. Yes, I did. To disco down and check out the show. Yeah, they were dancing and singing and moving to the grooving. And just when it hit me, somebody turned around and shouted, "Play that funky music, white boy. Play that funky music right. Play that funky music, white boy. Lay down the boogie and play that funky music till you die." 네, 여기까지. 네, 이 곡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들려드린 이유는 이렇게 이제 백인들의 역할이 또 있는데요. 항상 또 그랬듯이 흑인들이 어떤 스타일을 만들면 백인들이 더 상업적인 형태나 더 듣기 좋은 어떤 사운드로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 에버리지 화이트 밴드는 스코틀랜드 출신 연주팀이 되겠고요. 와일드 체리는 그냥 미국 사람들. 그래서 또 여기 해리 코닉 존도 역시 백인이 되겠고요. 여기 케이시라는 사람도 역시 영국 계열의 미국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팀들의 음악도 만약에 들어보신다면 아까 사실 또는 제임스 브라운이나 어떤 듣기 좋은 음악이긴 하지만 조금 더 원초적인 느낌이고 조금 덜 다듬어진 느낌의 음악이었다면 훨씬 듣기 좋은 팝적인 느낌의 또 들어보셨을 만한 음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다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름만 보시고 유튜브 검색해서 들어보시면 또 재밌게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그 또 팀들이 있는데 잠깐 보겠습니다. 네, 더 재즈 크루세이더스라는 팀도 역시 연주를 주로 하는 팀이고요. 아까 또 매터스보다는 훨씬 더 마치 더 다듬어진 그런 연주를 하는 팀이고 또 여기에 그 조 샘플이라는 또 아주 유명한 키보디스트이자 작곡가, 프로듀서가 또 여기 저 재즈 크루세이더스의 멤버가 되겠습니다. 이분은 좀 다른 케이스일 수 있는데 이분의 음악 자체가 펑크는 아니지만 빌 위더스라는 소울, 포크, R&B 블루스를 하는 이제 가수죠, 팝 가수죠. 대표곡으로 뭐 Ain't No Sunshine이나 또 Just the Two of Us 같은 곡들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분의 음악들이 물론 이분 작곡을 다 한 거지만 사운드적으로는 이제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여기에는 어떤 백인 프로듀서나 또는 세션들이나 좀 다른 요소들이 이제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강의 디스코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릴 텐데
이제 음악 프로덕션 자체가 많이 좀 바뀐 상태가 되고 80년대에 접어들면서 70년대 말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전문적인 프로덕션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뮤지션들을 발굴해서 그 음반을 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기획을 하고 작곡가와 연주자와 또는 아티스트들을 다 하나로 묶는 프로듀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그 펑크 두 번째 강의의 내용을 마치고요. 이 강의 마치는 내용으로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다양한 펑크 아티스트에서 어느 정도는 좀 알아봤고요. 이후 이제 디스코 강의가 이어지게 되면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들이 주로 만든 음악에 대한 이번 학기 강의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블루스 이후에 전체적으로 이제 시대적 장르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시험을 보기 위해서 개요와 음악적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한번 짚어야겠죠. 그래서 진단평가 2에서 어떤 식으로 또 시험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설명도 다음 주 강의에서 진행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15주차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진단평가 2를 온라인으로 또 보게 되겠습니다. 자, 13주차 이번 강의의 과제는 저번 이제 10주차 정도부터 이제 블루스라는 강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진행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9주차네요. 9주차째. 그래서 그 블루스, 그 다음에 블루스에서 또 그 다음에 한참 뒤에 이제 R&B라는 장르가 나오죠. 저 사이에 이제 재즈라는 장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락앤롤이라는 좀 다른 장르로 가서 결국에는 그게 또 흑인들만이 아닌 백인들에게까지 영향을 줬었고요. 그런데 역시 또 R&B에서 펑크라는 장르로 넘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아직 강의를 안 했지만 이제 디스코라는 장르까지 쭉 어떤 시대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디테일하게는 아니지만 몇 년대다 이런 식으로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조사하시다 보면 어떤 식의 장르의 흐름이 순서가 아마 머릿속에 이제 남아 있으시겠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제 8강에 저 부분에 대한 어떤 도표같이 제가 쭉 나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문서를 참고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블루스의 이제 세부 장르에서 뭐 초기 포크 블루스 뭐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소위 그 델타 블루스 또는 텍사스 블루스, 그리고 그 이후에 일렉트릭 블루스가 되는 시카고 블루스 이런 부분이 있었죠. 물론 나중에 이제 브리티시 블루스까지 가지만 제가 그때 9강, 10강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델타 블루스, 텍사스 블루스 특징이 있었고요. 또 시카고 블루스 특징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사실 주요 아티스트들이 또 있었는데 그렇게 많이 다루지는 못했지만 특징적인 사람들에 대한 어떤 특징들, 그 사람들의 음악적 또 중요성 그런 부분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 제가 과제를 어떤 이제 강의에 대한 정리 같은 식으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13주차 과제는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오늘 또 다뤘던 그 펑크 아티스트들도 좀 약간의 메모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단평가 2 할 때 제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드리면 그렇게 시험 공부를 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과제도 역시 여러분들이 뭐 작성하셔서 문서 또는 사진 찍어서 보내실 때 파일명은 본인 이름으로만 해주십시오. 뭐 길게 아직도 본인의 학번, 전공을 꼭 앞에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저장하기가 굉장히 좀 번거로운 관계로 꼭 여러분들의 이름으로만 저장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사진 파일일 경우에 JPG 파일로만, 뭐 HEIC 이런 식으로 열리지 않은 파일은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나 기한 내에 이 클래스에 업로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13주차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